자, 안녕하세요. 업무자입니다. 자, 오늘은 쭈꾸미 시즌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시된 쭈꾸미 갑오징어 전용 릴이랄까요? 크레만에서 출시된 초경량 초소형 사이즈 A7 릴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쭈꾸미 전용 릴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가볍게 출시된 릴이고 아주 작은 무게감을 느껴야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낚시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이기 때문에 전용 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쭈꾸미 갑오징어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릴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떤 릴이고 장단점 및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선 이 파우치 박스,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를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 이상한 포장은? 그리고 파우치를 딱 뜯었는데 아주 고운 빛깔의 자태를 유지하면서 드러낸 이 녀석의 정체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오, 이쁜데?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굉장히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항상 릴을 가지고 다닐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작은 릴 파우치가 릴의 몸체를 감싸고 있긴 하지만 왠지 이 태클박스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기스도 나고 상처 입을까봐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하드 파우치에 2개 정도 수납하기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드 케이스를 태클박스가 아닌 차에 따로 갖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로드와 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보시면 제품 보증서, 그 다음에 작은 릴 오일이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크레만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죠. 보조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레만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릴에 장착되어 있는 스풀이 노멀 스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이 스풀도 노멀 스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추가 스풀도 노멀 스풀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해주신 이야기는 드랙력이 7kg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라이트 지깅 장르 낚시에 가능하고 거기에 핸들도 115mm의 튜닝 핸들이 기본 장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쉘로우 스풀이 아니라 노멀 스풀을 추가로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종별로 참돔 같은 경우는 085나 1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수심이 깊은 곳을 간다든지 라인이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다운샷이나 외수질 뭐 이런 것들은 1호 이상 1.2, 1.55까지 쓰는데 그런 장르 역시도 수심 깊은 곳을 가기도 하고 또 거친 바닥에서 라인 손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사력 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장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점은 보조 스풀을 쉘로우 스풀을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혹은 쉘로우 스풀이나 노멀 스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밑줄을 감아서 사용을 하면 되긴 됩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스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5mm의 튜닝 핸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튜닝 핸들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무게가 140g이라는 거죠. 제가 직접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냥 릴 무게를 잴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 147.87 여기서 이 무게를 빼면 되겠죠. 147.87 그 6.65를 빼면 약 141g 정도 나오네요. 1g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요거 노브 랩핑 벗겨내고 하면 대충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튜닝 핸들에 141g이라 외관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콤팩트하거든요. 릴의 무게는 과연 어디까지 가벼워질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파워 핸들은 135g이라고 합니다. 135g. 와, 근데 이 파워 핸들이 더 무거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외관을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진해색 바디에 완전 무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완전 유광도 아닌 그런 어느 정도의 광택을 가지고 있는 특수 카본 프레임을 썼다고 하고요. 색상이 아주 좀 되게 고급스러워요. 잘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돋보이는 건 군데군데 흑, 니켈, 크롬 도금 포인트를 만드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전에 화려한 색상을 보여주었던 라인업과는 조금은 다르게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어필하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5mm 카본 핸들에 코르크 노브. 자, 이 코르크 노브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일단 장점은 외관이 일단은 조금 에바보다는 고급져 보이죠. 또 파지감이 좋죠. 미끄러지지도 않고. 가볍지만 단점은 일단 때가 잘 탈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잘 밴다는 점과 외부 충격이 약하다는 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코르크 노브를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코르크 보호제라고 해서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바르는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단점을 거의 대부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크 노브가 EVA 에바 노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기어비는 4점대, 5점대, 6점대가 있는데 4점대보다는 7점대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보통 4점대는 문어대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를 문어에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뭐 그거야 뭐 릴 판매하는 회사에서 뭐 더 많이 나가는 기어비에 초점을 두고 생산을 하지 않았나 하는 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어비는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이드팜 커버 분리 방식은 기존의 A9이나 T3 CX처럼 작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레버를 제껴주면 그냥 열리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방식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방식은 염분에 찌들게 되면 이게 잘 안 눌려져 갖고 커버가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방식이 전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팜 커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홀딩 장치를 해놔갖고 분실 방지 기능을 해놨고요. 안에 스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 스풀이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구멍을 내놨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 안쪽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낚시를 마치고 릴을 세척한 후에 릴에서 스풀을 분리를 해놓게 되면 통풍이 잘 돼갖고 안쪽에 물 먹은 라인도 금방 건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게 보이네요. 여기 살짝 아쉬운 점도 하나 보입니다. 요 썸바 있죠. 썸바. 릴에서 가장 많이 터치를 하기도 하고 작동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논슬립 고무 패드 같은 걸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T3 CX 썸바랑 A9 썸바의 감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 메커니컬 브레이크, 요것도 노브 키퍼 기능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분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실 방지용이죠.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건 요 옆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 옆에 각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뭔가 조금 허전함이 있죠. 기어비만 심플하게 딱 써놓다 보니까 왠지 모를 좀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쪽에 보면 이 라인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현재 내 릴에 감겨져 있는 라인이 몇 호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크레만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는 보조 스풀이잖아요. 그럼 사실 릴에 라인 메모리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스풀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 스풀 어딘가에? 이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 스풀이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비슷한 규격의 라인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스풀 측면에 네임펜을 이렇게 적어놓고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끔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기어는 초강력 듀랄루민 재질로 내마모성을 현저하게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반클러치 문제로 썸바 리턴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게 그 염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는데 배수구의 개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래금. 그동안 사실 그 크레만 릴이 드래금이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 소리 들리시죠? 까랑까랑합니다. 조금 더 드래금이 촘촘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드래금이 조금 촘촘하게 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다음 릴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의 뒷유격은 아예 제로고요. 노브에는 유격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노브 유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핸들 튜닝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핸들을 좀 구매도 해보고 카페 다른 분들이 튜닝 핸들을 잡아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써보기도 했거든요. 노브 유격이 릴링의 부드러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0만원대 중반의 튜닝 핸들은 거의 대부분 뽑기 수준입니다. 잘 뽑으면 유격이 없고 잘못 뽑으면 유격이 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가에 20만원이 좀 넘는 거의 뭐 웬만한 릴 하나 가격의 핸들에는 유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밀 가공입니다. 100분의 1mm, 1000mm, 1mm 공차 이런 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잘못 맞추기라도 하면 노브 회전에 뻑뻑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 무게의 튜닝 핸들까지 들어가 있는 이 제품에 그런 부분까지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건 당연하겠지만 언제나 이 정체되지 않고 발전해 나아가려는 우리 크레만 대표님은 꼭 방법을 찾아서 해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댄다고. 그런 핸들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진짜 1등으로 제일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의 가격이 얼마냐? 26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26만 4천 원. 차포 뛰면 거의 뭐 10만원대 중반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튜닝 핸들 보조 수풀만 해도 거의 10만원에 가까울 테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자칫 싸구려 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라도 낚시인들 주머니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감동했어요. 근데 이 말의 뭐 진위 여부는 뭐 저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수년간 크레만 대표님을 뵙고 또 이런저런 낚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몇 번 술자리도 가져보고 크레만에서 낚시인들의 니즈를 반영해주는 모습 등등으로 미뤄봤을 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릴을 만져보고 돌려보고 이것저것 면밀히 살펴봐도 절대 싸구려 릴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몇몇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딱 이 정도 릴의 이 가격이 깡패잖아요. 이 릴뿐만 아니라 크레만에서 나오는 모든 릴에 획기적인 기능을 할 그 무언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비밀 유지사항이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A7에 대한 더 자세한 사용 후기는 현장에서 직접 써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쭈꾸미 때도 당연히 쓸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조과를 응원하는 원부자였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낚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먼저 영상 업로드 소식을 알고 싶으면 알림 설정까지. 좋댔구만. 감사합니다. 자, 릴 잘 만들었어. 사이즈가 기가 막혀. 오.